한약 먹으면 간 수치 오르지 않나요? 영양제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요? 이런 궁금증 한 번쯤은 드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전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약의 소리 한의학박사 김조영입니다. 저희 채널 이름이 바로 한약의 소리이지요. 많은 분들이 한약을 드시기 전에 또 드시면서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한약 증문즉답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한약을 드시기에 앞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약은 사실 질환을 막론하고 그 질환의 근본 원인이 되는 땀, 수면, 대변, 소변, 소화, 부종, 추위, 더위 등을 조절해 주어 질환의 원인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질환 치료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기침, 감기부터 시작해서 다른 치료로 효과를 못 보는 다양한 난치병, 자율신경장애, 공황장애, 아토피, 건선, 지루성 피부염, 이명, 난청, 어지럼증까지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실력 있는 원장님들께서는 그 외의 난치병들도 한약으로 많이 다스리십니다. 한약을 드실 때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내 몸에 맞지 않는 한약이 포함되어 있어서입니다. 내 몸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는 한약이 들어있으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내 몸이 충분히 따뜻하고 열이 많은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을 드시면 코피가 나고 두통이 나고 뾰루지도 생기고 소화도 잘 안되고 설사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잠도 안 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뜨거운 몸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약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코피도 안 나고 뾰루지도 사라지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한약을 몸에 잘 맞게 지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진단한 후에 한약을 지어 드신다면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부작용과 다른 명현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이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시키며 일시적으로 불편감을 일으키는 현상인데요. 흔히 피부 발진, 구역감, 하혈, 설사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겪고 나면 오히려 몸이 개운해지고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것이 명현현상과 부작용의 큰 차이점입니다. 부작용은 특정 증상을 겪고 나면 컨디션이 더 나빠지고 기운이 빠집니다. 저의 경우는 아토피나 건선, 지루성 피부염 치료를 하며 초기에 오히려 가려워하시다가 호전되는 환자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 역시 몸속의 노폐물과 열독을 처음에 한약이 피부로 밀어내면서 증상이 생겼다가 얼마 안 가서 사라지는 명현현상입니다. 한약으로 이명이나 난청 치료를 하는 경우도 초기 한 달 정도 이명이 커지거나 오히려 청력이 살짝 떨어지는 시기가 종종 있는데요. 역시 귀에 쌓여있던 열이 한약으로 인해 배출되면서 이명이 일시적으로 커지고 열이 배출될수록 이명도 작아지고 청력도 좋아지는 것으로 이 역시 명현현상입니다. 이러한 명현현상은 한약을 드시기 전에 한약에 대해서 잘 아는 한의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 설명을 잘 들으시고 안심하고 복용하시면 됩니다. 이것 역시 엄청난 오해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환자분의 간 수치를 보겠습니다. 소양인 여자 환자분이었는데요. 홍삼이 기운이 난다는 말을 듣고 오랫동안 복용하시고 체력이 오히려 더 떨어져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진맥해보니 소양인이고 위장과 췌장, 폐에 열이 가득 차서 홍삼이 독이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간 수치도 체크해보았더니 101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는 40 이하입니다. 그래서 홍삼을 끊으시게 하고 한약을 잘 지어드렸더니 2주 만에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한약을 지어드리기 전 지어드리면서 계속 간 수치를 체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환자분들의 간 수치가 한약을 드실수록 오히려 좋아집니다. 무슨 원리냐 하면 내 몸에 맞지 않는 한약을 한의사의 진단 없이 그냥 드신다면 예를 들어 녹용이나 홍삼, 흑염소를 임의로 드신다면 내 몸에 맞을 경우는 간 수치도 괜찮고 몸 컨디션도 올라가겠지만 내 몸에 맞지 않는 경우는 부담을 주고 간 수치도 올리고 컨디션도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진단을 통해 내 몸에 잘 맞게 한약이 처방되는 경우는 간 수치가 안 오른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에 열이 많은 환자분이 간에 열을 일으키는 한약을 드시고 나서 간이 뜨거워지고 간세포가 불안정해지면서 간 수치가 오르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술, 녹용, 홍삼, 흑염소, 부자 등은
대표적으로 간을 뜨겁게 만드는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이 체질에 맞게 사용된다면 약이 되고 간 수치도 낮춰지지만 체질에 맞지 않게 사용되면 독이 되고 간 수치도 올라갑니다. 그렇기에 한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고 한약을 드신다면 간 수치는 낮출 수 있습니다. 오래 드시면 간 수치가 오르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만성 이명이나 아토피 환자분들의 경우는 1년 이상 한약을 드시면서 치료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경우 간 수치를 꾸준히 체크해드려도 간 수치가 오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약과 한약이 양리학적으로 충돌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위에 표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 특정 양약과 한약은 같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만 잘 피하신다면 큰 충돌 없이 양약은 양약의 효능을 내고 한약은 한약의 효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약과 한약을 병행 시에 한의사 선생님께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신지, 드셔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한약과 양약을 30분 간격을 두시고 드시면 됩니다. 영양제도 보통은 한약과 큰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한의사 선생님께 우선 여쭤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30분 간격을 두시고 드시면 됩니다. 한약은 오래 드셔도 되냐보다 내 몸에 맞게 잘 처방됐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 몸에 맞게 잘 처방된다면 오래 드셔도 무방하며 고질병의 경우는 오래 드셔야만 나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드셔야 될까요? 나을 때까지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치료하고자 하는 증상이 다 사라지고 나서도 용량을 서서히 줄여가시며 하루 2번 드시던 것을 한 번으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으로 서서히 줄여가시며 몸이 좋은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약은 되도록 서늘하게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최선이겠지요. 하지만 한 번 짓는 한약의 양이 보통 2주에서 한 달치입니다. 천천히 드셔도 한 달에서 2달 안에 모두 드시게 되는데요. 이때는 직사광선만 피하셔서 서늘한 음지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한약 증문즉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한약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약의 소리 한의학 박사 김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